인간 공학의 활용입니다. 물리치 의사는 일반적으로 근육 뼈대개 손상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근육 뼈대개 손상은 생활 그리고 업무 환경과 관련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공학적 분석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근육 뼈대개 질환이나 손상 요인을 찾아서 적합한 치료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작업, 기기 장비, 환경, 그리고 업무 등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공학의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은 물리치료에서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공학의 정의와 개념입니다.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해서 사람이 장비와 공간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기능적인 효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사람이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을 통해서 사용 편리성을 높이고 반응 시간을 줄이고 사고나 오류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관련 시스템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전문 분야들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 계측학 또는 생체역학, 작업 생리학, 산업심리학, 안전공학, 환경공학, 산업디자인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인간공학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장비를 쓸 때 손목을 많이 꺾어 쓰거나 아니면 특정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장비를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한두 번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게 되면 손목이나 손가락 분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근육 뼈대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공학적으로 그런 장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쾌적감 또는 편리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수용도 높이고 스트레스 및 피로를 감소시켜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해야 되거나 좋지 않은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서 근육 뼈대개 쪽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두 번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처음에는 작은 손상으로 이어지겠지만 작기 때문에 금방금방 회복되는 손상으로 가겠지만 이것이 누적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가정 활동이라든가 직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근육 뼈대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가정 환경이라든가 직장 환경을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재설계할 수 있으면 근육 뼈대개 손상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좁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거나 동작 움직임 범위를 많이 바꾸면서 원치 않은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누적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근육 뼈대개 쪽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최근에는 산업 현장이 구조가 고도화되고 대형화되고 또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사람이 노동 자체는 단순화되고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움직이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고 특정 부위를 계속 쓰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로자들이 근육 뼈대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세라든가 또는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작업 공간을 재배치해 가면서 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이 인간공학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르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계속 노동을 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라든가 목 통증, 어깨 통증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작업 현장을 좀 개량해서 앉아서 이렇게 기울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근육뼈대의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통 설비 같은 경우에 자동차로 우리가 운전하게 타게 되면 일단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백밀러, 거울들의 위치를 잘 맞추고 의자의 높이 또는 거리를 잘 맞춰서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인간공학적인 활용을 통해서 그 장비를 맞춰가게 됩니다. 그런 것 또한 이제 인간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비행기처럼 고가의 장비를 운전하는 조종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그 계기판 조절 장치 단추들은 항상 이제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위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공학적인 스트레스가 덜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간공학을 활용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항상 반복적인 동작과 반복적으로 집안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속적이고 안 좋은 자세 때문에 또한 근육뼈대 그리고 관절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입고 벗기 쉬운 옷 또는 주거 생활에서 주거 공간을 쾌적하게 설계하는 것 또는 가구 위치, 높이가 개인의 신체 사이즈와 맞는지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는 싱크대 선반의 높이 주부들이 항상 서서 싱크대로 많이 활용하고 그릇을 닦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높이가 맞지 않게 되면 허리를 또 많이 숙여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허리라든가 등 어깨 목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는 수도꼭지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목과 손가락에 스트레스가 많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간과학적인 설계를 도입을 해서 올리고 내리는 그런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수도꼭지 형태들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좋은 인간공학 활용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싱크대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쓰게 되면 허리라든가 이제 뭐 어깨 쪽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싱크대 모든 가구의 높이를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에 딱 맞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근육 뼈대의 문제를 덜 일으키고 활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물리치료사들이 이에 대한 조언을 꼭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또 이제 항상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따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무릎 꿇고 기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관절 손상이 올 수가 있겠고 허리라든가 어깨 쪽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대걸레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무릎 꿇고 앉지 않고 기어 다니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걸레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릇을 찾기 위해서 선반에 손을 위로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목, 어깨, 더 심한 경우에는 턱관절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쓰는 그릇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굳이 높은 선반에다가 두지 말고 좀 편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놓는 것이 상당히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들의 근육뼈대의 유해 요인을 조사 그리고 분석해서 그런 손상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제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전문 직종이 고용되어 있으면서 작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자세라든가 작업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게 되면 제 몸통과 팔다리 쪽에서 작업 부하가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를 다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예측해서 이제 근육 뼈대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데이터 입력 등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작업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 분석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인간공학 측면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반복 동작 또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 손목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에 발생하는 하나의 질환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손목의 중립 위치를 유지하고 또는 인간공학 측면에서 그 설계된 장비들,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예방할 수 있으면 근로자들의 또는 전업주부, 주부들의 건강 관리와 생산성에 아주 큰 좋은 영향을 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관련성 근육표 대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공학 개념을 물리치료사, 이 물리치료 분야에 잘 접목할 수 있으면 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 환자분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근육뼈대개 질환 상담이나 교육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인간공학이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근육 뼈대기 부담을 줄이고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이에 대해 분명히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작업 환경에서 건강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및 작업장 분석 등과 같은 인간공학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